네, 자매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감 100% 시간이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구직자를 긴장시키는 대기업의 직무 적성 검사입니다.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구직자들의 워너비 기업 삼성 서류 접수 마감을 기점으로 지금 많은 구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직무 적성 검사 준비일 텐데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업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기업 직무 적성 검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시험, 검사, 테스트 이런 얘기는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직무 적성 검사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죠. 네, 가령 제일 먼저 실시한 게 삼성 같은 경우인데 네. 95년서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20여 년이 됐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면접관으로 나온 사람들이나 심지어 임원들도 이 사트를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은 사실은 직무적성 검사를 안 본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약간 낮은 기업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른바 대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한다면 다 보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차에 뭐 이번엔 좀 바뀌었는데 HMAT라든가 네. SK 종합적성검사, CJ 등등해서 정말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다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20년이나 이어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게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업들이 직무 적성 검사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뭐 직무적성 검사라는 시험 이름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직무적성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기업에 들어와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 한 2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건 그만큼 그것이 인재 선발 기준으로서 적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역시 뭐 좋은 인재를 계속 뽑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데 유독 대기업에서 또 선발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없어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역시 직무적성 검사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채용 및 역량평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실제 가장 기업들이 신규 채용할 때 그 우선시하는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직무적성이었거든요. 역시나. 예. 39.1%가 직무적성이어서 인성 33.5%보다 먼저 앞손가락에 뽑혔어요. 그다음에 사실 자격증, 그 구직자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8.6%밖에 안 되거든요. 전공 지식은 7.2고 외국어 능력이나 학력이나 신체 조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가 안 되는 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경우로 직무적성을 많이 본다는 얘기고 또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의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적성을 39%, 인성을 33.8%, 그다음에 전공이 뭐 8.1%로 굉장히 낮은 경우로 나타나서요. 그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직무적성을 가장 높은 자리에 꼽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인성도 전공도 외국어도 아닌 이 직무적성에 예.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적성 검사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희 학생. 네, 저는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몇 개월 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경제직렬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굉장히 되게 깊은 전공 지식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씁쓸하게 나와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직무 적성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못 봤거든요. 그래요. 아주 뼈아픈 수험생들을 참 경험이. 당황시키는 게 이 직무적성 검사인데 네. 진욱 학생도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인턴이나 상반기 공채 면접을 준비하면서 일단 네. 서류를 썼는데 좀 붙어야지 이제 좀 적성 검사를 많이 봤을 수 있었을 텐데 예, 많이 보지는 못했고 일단 네. 예, SSAT 경험 2번이랑 그리고 CJAT 경험 1번 정도 있습니다. 네. 어땠어요? 좀 할만했어요? 예, 일단 거기서는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 직무 적성 검사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하고 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무 적성 검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 학생들은 지금 현재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희 학생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우선 기출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기업마다 이렇게 문제집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문제집 계속 푸는 거죠. 출판사별로 다 사서 풀고. 익숙해질 때까지. 네네, 맞아요. 몇 권이나 풀어봤어요?
저는 못해도 한 3-4권은, 그러니까 한 기업에 한 2-3권 이상은 풀어봤던 것 같아요. 와, 정말 네. 열심히 또 문제의 집을 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진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책을 사서 풀다가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카페에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예. 스터디까지. 어때요, 대표님? 이렇게 두 학생이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인 건가요? 그러니까 책과 스터디 크게 두 가지 나누는 거잖아요. 네. 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한 2-3년마다 좀 바꿔요. 그 기출이라는 것들을. 기출 문제를 실제로 이렇게 공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재구성하고 그런 것들인데, 근데 가끔 출판사들이 좀 이렇게 책을 두껍게 해서 많이 팔아먹으려고요. 네. 옛날 기출 문제 같은 걸 다 이렇게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럼 2004년, 2005년 기출 이런 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트렌드랑 전혀 거리가 있는 건데. 예. 딱 한 2-3년 정도 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런 거를 되게 쓸데없는 걸 풀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푸셔야 되는 거고요. 스터디의 가장 나쁜 점은요, 일단 이게 아무래도 능력 시험이다 보니까 암기해가지고 정답이 딱 있는 거라기보다는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2번이냐 3번이냐 갖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된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건 이거다라고 딱 가르쳐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 맞춰서 그냥 푸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스터디를 통해서 무언가 굉장한 걸 얻어가겠다,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생각보다는 좀 덜 효율적인 게 스터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정도만큼 기대를 하시면 스터디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기대하면 조금 좀 모자란 게 스터디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이제 10월, 뭐 가을이기도 하지만 직무 적성의 달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많은 기업들이 실시 예정이죠.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 웬만한 기업들은 일단 전부 다 그걸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2013년 9월 달에 취업을 목표로 어떤 기관에 등록해서 학원이라든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람이 한 58만 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대부분은 토익이라든가 영어 학원이 좀 많고요. 예. 실제로 인적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토익 쪽으로 부담이 되니까 책이라든가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어쨌든 내가 이게 서류가 안 될 거다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서류가 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적성을 다 같이 준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령 대학 입시랑 좀 비슷한데, 대학 입시는 수능 한 번만 보면 끝이잖아요. 그러고 다 하는 건데, 이거는 기업마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거의 인적성의 바다에 빠져 살고 있다. 자소를 이미 다 제출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인적성 검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적성 검사 일정이 겹쳐서 이제 수험생들이 굉장히 허탈해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매년 겹치거든요. 네. 매년 A매치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취준생 A매치 데이. 쓰는 건데요. 한 4개 기업이 겹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번 상반기 때 문제가 됐던 건 그중에서 이제 최고 빅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이제 브라질 대 뭐 영국이라든가 예. 브라질 대 이탈리아 정도의 빅게임이 바로 그 삼성과 현기차인데 그 둘이 겹친 거죠. 그 전에 뭐 두산, SK, 두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스몰 게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이 경우에는 현기차랑 삼성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뽑는데 이 둘이 겹쳤기 때문에 취준생들의 체감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겹치는 날이 없을까요? 이미 있죠. 이미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아직 그 두산 같은 경우는 발표가 안 돼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발표된 것만 해도 당장에 이번 주에 있는 4월 7일인가요? 있는 현대차와 CJ가 겹쳐요. 10월. 10월 7일. 네. 10월 초죠. 10월 초 주에 겹치고요. 또 10월 마지막 주 10월 한 20일쯤에 SK그룹과 GX 칼텍스가 겹쳐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적성 검사 겹치는 거는 뭐 감수할 만하다. 삼성만 피해준다면 괜찮다. 이런 것들이 또 취준생들의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삼성이 상반기 같이 겹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삼성에서 이번 하반기 때 뽑는 게 5천 명이 넘거든요. 네. 근데 뭐 현기차는 원래 한 2,500명 뽑았는데 이번엔 그렇게 많이 뽑진 않는데, 그래도 한 1,500명, 2,000명 가까이 뽑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취준생들이 일단 다 이걸 한번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좀 안심되는 부분이고요. 그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두 기업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앞뒤 쪽으로
또 여러 가지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겹친다 하더라도 자소서가 돼야지 뭐 그 다음에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시안 대표님도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굉장히 바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쪽집게 과외라든지 어떤 네. 특강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네, 뭐 쪽집게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부담은 굉장한데 직무적성 검사 내가 공부를 해야지 굉장한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이런 스킬이 있고 이런 부분은 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 좋다.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아, 그렇군요. 좋은 아무래도 지침이 되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상반기와 달리 좀 달라진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크게 달라진 기업들도 있을까요? 규모라든지. 네.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현기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원래 HCAT라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HMAT라는 시험으로 바꿔요. 예, 현대모터그룹 해가지고 기아차가 마치 빠진 것 같은데 기아차도 보거든요, 같이. 예, 그래서 이걸 좀 보게 되는데 요 시험이 인적성 유형이 확 바뀐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KT나 SK 이 현기차가 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좁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푸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HMAT가 되면서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주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영역으로 바뀔 계획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지원자의 어떤 잠재적 능력을 파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사실 어렵죠. 현대차 준비했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영역들을 갑자기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하는 추세죠. 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맞아요. 표현이 우리 구직자들에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좀 기업별로 특징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대 알아봤고 또 다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일단 당장에 현기차랑 겹치는 CJ그룹이 있거든요. 네. CJ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되게 통으로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영역이 있어서 언어 영역에 20분, 추리 영역에 30분 이런 식으로 딱 그 구분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뭐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CJ 분들은요 이렇게 한꺼번에 봐요. 그 영역 구분 없이 한꺼번에 100분에 100문제 뭐 이런 식으로 100분 너무 많다. 50분, 60분에 100문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 그 시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중간에 내가 특별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가령 뭐 나는 방정식 문제는 아주 쥐약이야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시간이 걸리면 자기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KT라든가 이런 데들은 좀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푸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 경우도 역시 시간 관리인데 특히 여기는 이제 잠깐 망설이는 순간 왜냐하면 20문제인데 8분 또 길어야 12분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망설이는 순간 자 이제 그만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팍팍팍 좀 과감하게 푸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 기업마다 직무적성에 분명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미리 잘 살피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실 직무적성하면은 적성 같은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그쵸.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해서 끼워 맞히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안 맞으니까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희 학생? 저는 우선 아쉬운 게 구직자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면 좀 더 노력해서 선택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신욱 약간의 학생. 불만은 네. 있으나 따르겠다는 얘기고. 진우 학생 어떻게?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성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적성에서 떨어지는 거는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선배된 입장에서 뿌듯하시겠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잘하냐면 예.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직무적성 검사가 우리 또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치렀던 적성 검사랑은 다르거든요. 네. 그 적성 검사는 이상한 질문도 막 하면 너는 광부가 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분석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해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문제 유형들이요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가진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잠깐 까먹어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잠깐 그 옛날에 했던 거 소금물 문제 같은 건 옛날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 잠깐 공부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 시간 한
10월 달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점수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여러분들 모두 다 잊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직무 적성 검사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도움되는 말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다 비슷비슷하게 보거든요. 네. 크게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거기다 그 이과 같은 경우 공감 감각 해가지고 크게 4가지 영역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언어력과 수리력은 어떤 정보 판단력과 정보 이해력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텍스트로 된 정보, 그래프, 표나 그렇게 된 정보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항상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것들을 이해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고요. 추리력은 또 이것과 달리 기존의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거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수열의 등차, 뭐 등비 이런 수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열들의 어떤 배정된 규칙들을 내가 원리를 찾아내는 연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원리들을 내가 좀 더 많이 보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좀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리를 좀 외우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점수가 그래도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해력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수반되면 좋을지도 알려주실까요? 직무적성 검사 끝나고요. 네. 이 나오는 애들을 딱 잡아다가 야, 너 정말 이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러면 이거 출제한 사람 잡아다가 너 한번 이 시간에 풀어보라고 하고 싶다고. 이게 말이 되냐. 얼마나 답답하면. 말도 안 된다. 이 시간에 네. 이거 어떻게 다 푸냐. 이게 그 친구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풀어라 그러면 웬만하면 많이 맞아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그 난이도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연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못 보여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관리, 또 시간 안에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같은 상황에 놓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직무 적성 검사 뭐 대단한 이론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